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데이터 분석가 전익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꼭 과학 분야, IT 분야에서만 핫한 것은 아니죠. 이제는 의사도 데이터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케팅, 유통, 그리고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을 잘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내 직무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석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누구나 데이터 분석과 가까워지는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 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이터 분석의 인문학적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와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에게 데이터 분석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까지는 아니어도 소소하지만 데이터 분석의 세계로 접근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과정에서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뭐야? 라고 물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 거창한 듯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거창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데이터 분석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하면 의뢰 분석 기법에만 매달리고 계신 많은 예비 분석가 분들에게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이렇게 분석 기법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라는 진실 아닌 진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너도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 일상이 이제 데이터이며 일상이 데이터 분석의 연속인 시대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데이터와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바로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란 무엇일까? 조금은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소설 객주라는, 여러분 혹시 객주라는 소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객주의 작가인 김주영 선생이 탄산음료 광고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하셨던 멘트가 있어요. 어느 것이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물빛인가. 기가 막힌 문구죠. 이 김주영 선생이 남긴 이 기가 막힌 광고 문구. 숨은 속뜻은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 건데요. 이 문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맑고 순수합니다. 데이터는 화려하거나 전혀 꾸밈이 없어요. 그리고 참으로 제 표현대로라면 영혼이 맑은 아이입니다. 데이터는 꾸미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 안에는 거짓 없이 진실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데이터 속의 진실이 미래도 알려줄 수 있고 반복된 습관도 발견해주고 때로는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면서 정보까지 주니 정말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빛과 물빛을 구분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탄산음료처럼 데이터는 사실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데이터. 왜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까요? 데이터의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사실 학자마다 그리고 분야마다 해석이 꽤나 다양합니다. 영어로 데이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증명, 그리고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를 다시 해석하면 원하는 결과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죠. 결과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도 모두 다 다르죠. 따라서 데이터는 각자가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료는 곧 데이터라고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이니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대답은 NO입니다. IT 공간에서 생성된 것만이 반드시 데이터다. 아니라는 의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자, 다만 컴퓨터라는 도구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유용할 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 IT 공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활용하고 분석하는 공간으로서 컴퓨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점은 부인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컴퓨터가 없는 과거에도 데이터는 분명 존재했을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중국의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인 소설 삼국지 아시죠? 자, 삼국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삼국지의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면 아마도 적벽대전을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적벽대전 잘 알고 계시죠? 제갈량이 적벽에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때 제갈량은 어떤 전략으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무찔렀느냐? 자, 바로 동남풍을 일으켜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때 맞춰서 화공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분이 있죠. 과연 동남풍은 제갈량의 주술 때문에 불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화공으로 공격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정말 제갈량의 주술에 의해서 동남풍이 불었을까? 자, 이 부분은 소설이다 보니까 재미를 위해서 조금은 가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량은 제 생각에 적벽의 기후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자, 동남풍은 결코 제갈량의 주술에 의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제갈량은 이미 해당 지역의 날씨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거고 그로 인해 일어난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갈량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데이터 분석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인가가 궁금할 때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는 인터넷. 역시 좋은 정보가 담긴 저장소고 책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빅데이터의 시대에 우리는 IT 공간에 너무 얽매이고 구속돼 그 속에서의 정보만 집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의 블루오션은 오히려 IT 공간을 넘어선 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이제 학원에 보내달라고 엄마에게 대화를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모든 이제 부모님들의 최대의 약점이 뭐 아이들이니까 거절할 수 없는 요구가 되죠. 자,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학원을 다닐지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딸아이의 의견이죠. 자, 딸아이가 엄마에게 본인이 가고 싶은 3개의 학원을 이야기합니다. 1번 바둑학원, 자, 2번 피아노 학원, 그리고 3번 미술학원. 자, 그러면 엄마는 딸을 어느 학원에 보낼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엄마의 분석은 시작이 됩니다. 엄마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학원의 위치, 학원의 수강료는 얼마나 되는지,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배웠을 때의 효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인지도 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이든 아니면 뭐 직접 노트에 작성해서 조건을 정리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리된 상세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든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실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실만을 수집하고 정리한 데이터. 자, 이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수집하고 정리한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학원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엄마는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바둑학원에 보내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엄마에게는 주의가 산만했던 딸아이의 집중력 향상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정리된 정보를 통해서 가치를 발견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이 곧 데이터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AI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자, 디지털은 쉽게 말해서 0과 1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자,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다. 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 명제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참, 거짓의 이분법적 논리만을 적용하여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탄생했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용하고 삶을 영위해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 0과 1은 삶의 만족도까지도 바꿔주었고 풍요로운 삶까지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0과 1로 표현하면 했죠. 자,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글도, 우리가 듣는 음악, 그림, 사진, 영상, 세상의 모든 것들, 하다못해 우리의 생각까지도 0과 1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 어떤 것도 0과 1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0과 1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끝을 명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과 1의 조합이 만들어낼 경우의 수는 사실 아직까지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의 능력을 보유한 0과 1이 드디어 마침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탐하고 있는 세상이죠.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지능으로 인간을 대신하려는 것이죠. 자, 0과 1의 기억 속에 수없이 많은 인간의 경험을 저장하고 그 경험이 필요한 순간 0과 1이 만들어낸 뇌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AI는 엄연히 0과 1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AI는 0과 1에 의해 탄생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각을 조금 달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결국 경험도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경험에 의해 충분히 좋은 가치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인간에게 가지는 4단이 있습니다. 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7정. 이게 4단 7정이죠. 시, 노, 애, 구, 애, 오, 욕. 자,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니까 충분히 0과 1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역시 경험이죠.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과연 이 영역은 0과 1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과연 현재 AI는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경험 속에서 절대 경험하지 못한 순간은 없다고 현재 AI는 과연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터미네이터 2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1991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T-800이라는 연기를 했죠. 자, 이 T-800은 불 속으로 잠기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I'll be back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 순간에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자, 이 당시 이 장면은 휴머니즘, 즉 다시 말하면 인문주의를 담아낸 명장면으로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자, 휴머니즘에 대해서 제가 특정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휴머니즘은 철학 사유체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이라는
이런 문구에 사실 눈길이 갔습니다. 자, 진정 T800의 이 행동, 마지막에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멋진 멘트를 날리고 엄지척을 달릴 것이다 하는 이 행동은 과연 0과 1의 영역만으로 충분히 실현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자,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에 대해 입력되지 않은 경험을 스스로 판단한 행동이었다면 아마도 T800은 인간의 존재를 사유한다고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이죠. 이렇게 되면. 자, T800에게는 그 순간 존 코너를 만나고 그의 마지막은 불 속일 것이며 이때 엄지척과 함께 멋진 멘트를 날려야 한다고 경험이 알려준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자, 입력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T800이 0과 1의 산물이었다면 현재까지 기술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경험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건 좀 심각해집니다. 이는 분명 또 다른 영역과 융합해서 오는 행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0과 1의 영역과 융합된 것일까요? 자, 아마도 XYZ가 그 영역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IT, Information Technology가 아닌 BT,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영역인 것이죠. 자, 터미네이터에서 보았던 T800의 행동 안에는 객체, 즉 기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0과 1의 영역이 담당을 하고 이 객체를 움직이는 사고, thinking은 XYZ가 담당해야 가능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자, XYZ, AI에게는 새로운 영역의 등장인 셈입니다. 바로 BT의 영역인 것이죠. 자, 그래서 완벽한 AI의 세계는 IT와 BT의 결합이 완성되는 순간에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연구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0과 1, IT 시대죠. 디지털. 이 두 가지 수로 아직까지도 그 발전 가능성이 우리는 무한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T는 X와 Y, Z 이 세 가지의 수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죠. 자, 0과 1로 만드는 이 두 개의 수로도 끝없이 발전하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남았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X, Y, Z 이 세 가지 수가 만들어낸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데이터와 결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넓은 범주에서 구분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너는 복잡하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넌 간단하니까 데이터 분석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자,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구분을 해야 한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대용량의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 이건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 분석이 크기와 속도 그리고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분석 대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것이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죠. 정형과 비정형에 대한 데이터는 정형은 특정한 규격에 의해서 쌓인 것들을 정형이라고 하고 비정형은 지금처럼 제 목소리,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자, 단순히 이것이 정형이냐 비정형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죠. 현재의 데이터 분석 대상은 규격에 의해서 맞춰서 정리된 이 데이터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즉 이건 다양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대상 간의 상관관계나 연관성의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이 표본 자료 간의 관계가 성립되거나 유사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대상도 관계를 도출하고 연관성을 찾아내서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월마트에서 맥주의 소비량이 기저귀의 소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잡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와 크기의 영역인데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정교한 분석 기법을 실행해 그 가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치중을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정확성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양한 기법을 결합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도출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 하나는 바로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한 통계적 분석 기법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알고리즘 능력과 인문학적 이해가 얼버무려져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분석은 판단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자, 이전에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은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도출된 가치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거쳐졌는데,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바로 의사결정이 되고 실행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술 기반의 지식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이제 어떤 뭐 특정한 분야, 해당 분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이제 보면서 제가 경험상 느끼는 단순한 감정이죠. 자, 모두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뭐 AI, 빅데이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내일 일어나면 이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적인 용어가 사실 등장할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한 무한 신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데이터가 늘면 늘었지 분명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죠. 자, 개인의 삶도 분석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머신러닝이다, 뭐 딥러닝이다, 이러한 복잡한 분석 기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데이터와 친숙해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저와 같이 데이터와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부정적인가요? 자,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주인공은 데이터입니다. 자, 분석 기법보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질문하셨던 데이터 분석의 전망. 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필요하고 가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망은 매우 맑음입니다.